결국 뒤집혔습니다.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항소심에서 공범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20억 계좌 맡긴 정황, 수익 40% 약속, 통정 매매까지 인정됐는데요. 왜 1심과 달라졌는지 오늘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진짜 너무나 허탈합니다. 시간도 너무 아깝게 느껴지고요. 네, 1시간 반. 1시간 반을 했는데 결국 정말 어처구니 없던 우인성 판사의 1심과 달라진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아주 일부 주가 조작, 네. 그게 좀 인정된 거, 그리고 4월에 샤넬백. 네. 우인성은 그 4월에 샤넬백은 무죄로 했는데 네. 이번에 유죄. 딱 요거 두 개 달랑 달라졌어. 야. 정말 처참합니다. 와,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 그 무죄로 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털어주는데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고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말씀 드리는 순간 한 분을 지금 아직까지 소개를 못 해드려가지고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거운 선고를 같이 들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괴로워요. 이제는 앞으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뭐 돈을 받으면은 뭐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막 나오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보면은 명태균 사건하고 통일교 그 알선 수재 사건하고 판단이 너무 모순돼요. 맞아요. 지금 내용적으로 나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자기 세계관 안에서도 이게 충돌해. 지금 뭐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그 좀 즐거운 얘기로 시작하고 싶었는데 워낙 이제 무거운 선고를 들었으니까 바로 좀 약간 말씀을 드리면 그 모순되는 내용 양형 사유에서도 분명히 공범을 인정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증권 계좌를 이용당했다라는 측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본인이 공범으로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거를 인정을 한 건데. 그 윤석열 논리거든요. 내 부인은 오히려 이용당했다. 그 윤석열 논리였어요.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그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을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 가중구성 요건을 적용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계산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중구성 요건을 빼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자본시장법 관련돼 가지고 가중구성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당이득액을 왜 계산을 못합니까?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러게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빠진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정치자금법 관련해 가지고는 워낙 모순되는 내용들이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뭐 이제 그리고 피고인 부부에게만 3차례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그랬는데 한 차례라도 제공하면은 위반이죠. 바로 인정을 했잖아요. 사실은 여론조사를 어떻게 이런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이런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3차례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이거는 판결 내에 약간 모순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넬 가방 너무 지적할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순된다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1심에서는 샤넬 가방을 이거 제일 처음에 무죄로 판단을 했었을 때 4월에 샤넬백. 4월 샤넬백은 이거 무죄라고 판단을 했었을 때 줬을 당시에 청탁을 하지 않았다. 이래서 무죄로 했는데 지금 이 판사는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는 직접적인 청탁이 없었지만 나중에 결국 가까운 시일 내에 묵시적인 청탁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청탁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그 달리 또 판단해. 맞습니다. 명태균이 뭐 수십 번, 이게 한 80번쯤 되나요? 한 80번 정도 김건희 부부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하고 유리하게 조작해서 한 것도 맞다라고 하면서도 이거는 윤석열 부부와 협의한 게 아니어서 이거는 그냥 명태균이 지가 좋아서 한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두 개 모순되잖아. 그리고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줄 때는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통일교에서 받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돼 있어. 엄청난 사람, 그렇죠. 모든 걸 다 하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도 안 맞아, 앞뒤가. 다른 사람이 판결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진짜 이게 이거 너무 지적할 게 지금 많아가지고. 맞아요. 좀 들으면서 메모했어도 죄를 쪼개서 판단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전에 여론조사도 조작 부풀렸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죄가 될 수 있는 그 여론조사가 조작 부풀려진 게 문제가 아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조작 부풀린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등장을 하네요. 김영선도 그거 아니다라고 하고. 그 공천의 대가잖아. 그거는 누가 봐도 그 여론조사의 대가로 공천 주. 그러면은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왜 취임식 그날까지 그렇게 김영선 공천에 목을 네. 맵니까? 그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 자체가. 약속을 한 거라면 명태균이 그렇게 매달릴 이유가 없대. 아, 그러니까. 와, 깜짝 놀랐어, 진짜. 매달릴 이유가 이유가- 있잖아. 국민의힘에서 그렇지.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 아니야. 이게 모든 정황이 다 설명이 되거든. 그러니까. 아니 명태균이 80차례 이렇게 무상으로 갖다 주고 내가 받기로 했는데 국힘에서 어깃장을 놓으니까 내가 이걸 명확하게 받기 위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혀 반대의 논리로 쓰고 있으니 정말 황당한 거죠. 아, 이거 정말 대박이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하냐, 이거 대한민국. 아,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해갖고 지금. 마다 이래가지고 지금. 예. 아니 일방적으로 대통령 부부한테 여론조사를 밀어넣은 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진짜 근데 그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거를 그냥 그냥 저는 뭐 밀어넣으면 돼. 저는 뇌물. 우리 회사 위해서 그냥 준 건데요. 이렇게 하면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회사 예를 들어서 내가 여론조사를 만들어. 네. 네, 막 근데 조작을 내가 해. 조작을 했어. 조작. 그런데 대통령 될 사람한테 그냥 밀어넣어. 어. 한 3번 정도는 괜찮아. 밀어넣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활용해갖고 떵떵거리고 살면 되는 거야.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아니 제가 일반인이라서 떼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비용 집계표가 정확하지 않은 비용 집계표다 그러는데 아니 사기치는 사람이 정확한 비용 집계표 가져와가지고 사기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예. 아 이게 지금 아니 근데 그리고 법리적으로는 또 이게 막 설치를 해요. 기부라는 게 그 이익을 무상으로 활용하는지가 핵심 뭐 이런 얘기를 법리적인 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용적으로는 부정하는 조금 그런 판단을 하네요. 양형과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은 이 자본시장법에 그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게 굉장히 그게 이제 크거든요. 결정타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중 규정을 적용하는 순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 그렇게 되면은 형량 자체가 4년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경합범위 붙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4년 6개월 이상 형을 선고를 해야 돼요. 아 반드시. 네네네. 자, 요 부분 잠깐 그 김건희에 대한 1심 구형표를 잠깐 좀 올려주실래요? 네. 요 보면은 요게 이제 1심 구형이죠. 네. 요게 이제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통해 가지고 8억을 먹었다는 거거든. 8억을 먹었다는 건데 지금 신종호 판사는 이 8억을 먹었는지 네. 1억을 먹었는지 2억을 먹었는지 내가 이거 계산을 못 하겠다는 거야. 네네. 그래서 네. 가중 처벌을 못 하게 못한다. 만들었어요. 네. 자, 요걸 이제 계속 부연을 해 주세요. 요게 이제 추징금이 8억이라는 얘기는 추징금 같은 경우는 한 사람한테 돈을 받는 거잖아요. 네. 요거는 전체 금액에서 n분의 1을 합니다. 가담자들한테. 그러니까 저 8억이라는 건 전체 가담자 곱하기 8억을 해야 전체 가담 이제 부당 이득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제 포괄일지 부당 이득액 같은 경우는 예컨대 50억이다 이래버리면 거기에 대한 죄책은 모두가 50억에 대한 죄책을 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추징액은 n분의 1을 하고 이제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가중 금액이 5억, 50억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담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네. 주가 조작 금액 이상이 50억 이상이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형벌, 이제 구형량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 4년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그 아까 그냥 쓱 넘어간 부분처럼 부당 이득액을 환산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 형량에 가장 중요하게 반영이 된 거죠. 네. 예. 아니 근데 제가 뭐 수사를 해본 적은 없어서 네. 이 계산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아니 넣은 게 있고 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산이라는 게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판사가 직권으로 계산을 다시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검사가 이렇게 구형을 하면서 우리가 네. 계산한 게 이것입니다라는 것을 판단만 하면 되거든요. 아, 네. 이거를 왜 판단을 못 하겠다 그랬는지 그 계산 부분을 좀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네, 쑥 넘어가더라고요.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들은 부당이득액은 네. 따로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건 판결문 부분을 좀 제대로 봐야죠. 왜 이걸 못 하는지. 거래 내역 이런 거 우리한테만 줘도 주식 하시는 분들도 바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주가 조작을 인정하면서 요 계산을 빼면서 네. 형량이 확 깎여. 그렇죠. 이것 때문에 형량이 확 깎여 버린 겁니다. 네. 아 정말 힘들다. 판결 나올 때마다. 아니 1시간 반을 했는데 아. 1심은 진짜 어처구니 없었거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1심하고 딱 2개 달라진 거야. 네. 4월에 샤넬백 하나. 네. 와, 나 정말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주가 신종. 조작도 사실 굉장히 일부 제일 초기 주가 조작만 인정을 그랬더라고요. 했어요. 사실은 예. 포괄일죄로 묶어가지고 이제 다행스럽기는 한데 최초에 1심에서 이제 방조고의 얘기할 때도 사실은 말이 안 됐던 게 이 정범의 고의랑 방조의 고의는 사실은 구별하기 힘들거든요. 다 같이 도둑질하러 갈 때 내가
그 사다리 놔줄게라고 하면 도둑질하는 걸 알고 있으면 그게 정범이에요. 네. 근데 저기 도둑질하고 있네. 와, 쟤들 도둑질 잘했으면 좋겠어. 사다리 놔줘야 방조거든요. 네. 근데 방조라는 게 사실 인정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는 게 맞았고요. 그거 인정한 건 맞는데 이 여러 가지를 잘랐을 때 나머지 부분을 다 제외하고 이제 제일 앞부분에 있는 그 블랙펄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인정하면서 또 이제 그 가중 규정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정 자체도 조금 아쉽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그 빼박 문자 있었잖아요. 네네. 3,300원에 네네. 때려주세요. 예, 그거 인정한 거죠. 예, 그게 딱 인정된 거야. 우리가 그나마. 수만 번 다뤘던 거 있지. 그거만 딱 인정하고 나머지는 또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이 말한 것처럼 이용당했대. 그러니까요. 아,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 명령 사유에서 증권 계좌를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정말 이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죠. 예, 그 말은 진짜 아니, 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시세 조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예. 뭐 성공적이기를 바라는 겁니까? 이게 너무 사실은 웃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선고를 보고 좀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이게 시작이 잘못 꿰인 게 사람들은 우리가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뒤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파면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제 윤석열 씨 재판 이전에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랑 이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미흡함이 있지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검사들이 탄핵이 됐어야 되지. 그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네. 그거부터 시작된 게 뭔가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 심각하군요. 네. 아니 김건희 얘기부터 당연히 시작을 해야죠.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해서 2심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선고가 있었는데요. 모두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데리고 나오시죠. 네, 자리에 앉으시죠. 김건희 피고인이죠. 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예,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고인은 천천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맨날 혼자 못 걷는 김건희 오늘도 혼자 못 걷고 충격을 받고 나갔는데 그 이유가 1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인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일부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공동 정범으로서 판결을 받았고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관련해서는 여전히 무죄,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한 개 샤넬백 첫 번째 받은 거 무죄였었잖아요. 전부 다 유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4년.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약해요. 약해요. 너무 검찰이 약해요. 15년 정도 구형한 예. 것 같은데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명태균 게이트랑 공천 개입 의혹 무죄를 계속 유지했잖아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무죄로 선고한 이유가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김영선 공천 대가로 단정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명태균 씨가 윤건희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주지 않았으면 김영선 공천주라고 했을 때 전화나 받았겠냐. 그렇죠. 그리고 윤상현 등에게 전화를 했겠냐. 그 여론조사 때문에 결국에는 김영선 씨를 공천 준 거 아니에요. 대가잖아. 근데 왜 대가를 인정할 수 없어요? 웃겨 죽겠네. 웃겨 죽겠네. 처음에 제가요, 나중에 저기 대통령님 당선되고 나가지고 그 이제 취임식 날에 제가 여론조사 그동안 딱 들릴 테니까 그때 김영선 공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결론적으로 봐야지. 아, 진짜 말이 안 돼. 사실 특검 이거- 구형량이 15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얼마나 권력이 센지 그가 얘기 한마디 하면은 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공천관리위원장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사실을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럼 판사들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한 건가요? 뭔가 선고할 때도 이거는 전과 다르게 유죄, 이것도 유죄, 막 계속 빌드업해요. 그러면 최소한 10년은 나오지 않을까? 맞아. 기대감이 이렇게 높여놨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때릴 것처럼 해놓고 4년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이 판사의 개인적인 어떤 영위, 본인의 어떤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판사로서 본인한테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먹칠일 것 같은데. 명태균 게이트는 공천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초범이고 나이가 있고 아, 그놈의 초범 좀 그만 좀 하시죠. 영부인이 제보 우리도 다 초범이야, 범죄 저지르면. 그리고 건강 상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좀 국민의 법감정하고는 좀 안 맞지 않는 맞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한 20분 토론합니까? 아니면 10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요? 내가 속사포처럼 빨리. 아, 뒤에 할 것도 많습니다. 네, 속사포처럼 해주세요. 예. 자, 일단 오게티부터 이야기할게요. 오게티. 자, 주가 조작범이 나와서 재판을 받고 선거에도 예를 들어서 불법 여론조사의 결과물을 자신의 정책 이익을 위해 썼어. 근데 마스크 써도 나와도 돼요? 선고를 하는데 지 얼굴 안 마스크. 보여주고. 자, 지금 누구하고 비교가 좀 됩니까? 윤석열? 아니요. 누구랑 비교? 마스크 다 벗으라고 이렇게. 네. 아, 맞아요. 이진관 부장판사. 이진관 부장판사는 마스크 벗으라고. 왜냐면 그거는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는데 좋다. 나도 잡혀가가지고 하는데 마스크 쓰고 들어가잖아요. 그거 허용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요. 얼굴이 이 사람인지 아닌지 당신 정계와 맞아요? 아니요?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거는 쓰고 들어갔어 봐. 당장 벗으라고 하지.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처음부터 봐주기를 하려고 심정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되게 저는 불편해 보였고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장성훈 소장 말씀하셨던 이제 저 내용은 윤석열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선거법에 예를 들어 특정인을 누구한테 공천을 주라라고 하는 것은 죄가 되죠. 예. 그리고 그것의 대가의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이 그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직권남용을 한 것에 있어서 김건희는 공동 정범입니까 아닙니까? 공범입니까 아닙니까? 공직자가 제일 저지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공동정범에서 빼버렸어. 그러니까 4인이니까 뭐 봤더니 크게 문제가 돼? 먼저 이렇게 가는 것이어서 저것도 논란이 상당히 지속될 것이고요. 주가 조작범으로 1심에서 돈을 얼마를 제가 그 일종의 범죄 수익 같은 걸 벌어들였다. 8억 원이었어요. 아하. 그럼 8억 원을 해먹었는데 자, 항소심에서 벌금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가 조작범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범죄? 폐가망신. 폐가망신. 그 다음에 제일 큰 것이 금융치료법이 최고다. 네. 형을 살린 것보다 더 맞네.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 8억 원에서 인정을 안 했어요. 정확하지 않다. 1심에서는 8억 원 인정을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8억 원이 맞다 안 맞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봐주기 결론을 내렸다. 라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도이치모터스가 이제 봐주기 비슷하게 돼버리니까 다른 건 하나만은 아니에요. 예. 이런 식으로 4년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면피용 선고다. 그런데 이걸 이제 대법원에서 뒤집어야 하는데 네.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 없다? 법리 적용을 잘했느냐 잘 못했느냐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법리 적용해서 주가 조작도 인정하면서 4년을 줬잖아요. 벌금을 많다 적다라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김건희는 사실상 저걸 통해서 4년짜리로 결론이 나버렸다. 이렇게 이럴 수 있잖아요.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이거는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다시 내려보낸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제대로 이렇게 따지고 본 이제 이병철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결국 이제 공소 유지를 할 때 공범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를 해놔야 되는데 이걸 별도로 분리해서 김건희는 공범이 아닌 것처럼 돼 있는 것 때문에 법원에서 딱 판결하기 좋도록 이렇게 이제 특검에서 수사 결과를 올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김건희 씨 재판이 이게 가장 형량이 높은 재판입니까? 지금 그렇진 이건 않죠. 또 아니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예.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진짜 또 한 번 응하면 안 돼. 되니까. 절대 안 돼. 4년으로 끝날 순 없죠. 아니 받은 게 너무 많아서요. 아직 네. 할 게 많습니다. 아, 네, 말씀 다행입니다. 주제에 네. 아직 수사가 많습니다. 제대로 진행되지 예. 않고 있죠. 예, 그러니까요. 아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사실 공동정범으로 인정이 됐으면 4년 이거 다 합해서 4년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 분석이 있더라고요. 앞서서 권오수 같이 약간 주범으로 몰렸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징역 3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법 카르텔이 다 똑같은 놈들이 똑같이 예. 봐주기 한 거예요.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권오수는 일찌감치 이 사람이 유죄를 받았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야. 그게 뭐냐? 그럼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김건희는 아예 봐주고 권오수를 비롯한 주가 조작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런 사람들은 막 기소를 해가는데 수사 제대로 안 한 거야. 뭐 돈 해먹었겠지. 그래 놓고 봐주기
형량으로 결론이 나버리니까 결국 김건희도 연결해서 이거는 더 중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똑같이 봐주기 비슷하게 이제 가는 이런 이제 악순환 최초에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봐줬다. 예. 아예 자기 편이다. 그럼 누구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딱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서서 그런 판결이 나왔으니까 오늘 뭐 항소심이 그 정도 판결 징역밖에 줄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이 지금 특가법상 알선수재 관련해서 포괄일죄를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받는 뭐 금거북이나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해서 좀 가중 처벌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법조인이 아니라서 예.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도이치 18만 주 중에서 13만 주 매도는 통정 매매 가담했다. 예.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를 해놓고 이게 참 범죄 수익 8억이고 추징금 2억인데 이게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5천만 원 추징금 얘기한 것은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가 조작범들이 정말로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가 조작을 통해서 이익을 범죄 이익을 얻는다고 대통령도 어떻게 얘기하면 국민들 법 감정이 어때요? 남 때려 감옥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이건 아예 주가 조작이면 피눈물을 흘리는 상대가 있잖아요. 이 주가 조작을 하면 주가 조작 피해자들은 훨씬 더 많은 특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은 극단적 선택한 사람도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금융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5배 이상 주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8억을 했다 해도 40억 이상 아니에요. 네. 근데 아예 없으니까 5천만 원이다. 그럼 주가 조작범들 다른 놈들도 어떻게 되는지 봐. 이게 완전히 이제 법기술자들의 장난 아니에요. 예. 정확한 증거가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봐준다.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사법부를 믿느냐고. 그래서 요즘은 드는 생각이 사법부가 엿장수 마음대로다. 판사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합의부든 뭐 단독이든 관계없이 판사 마음대로 왔다 갔다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죠. 예. 그러니까 특검이 8억이라고 수익을 추정한 것도 사실 최소 범위로 추정한 거예요. 네. 어떤 전문 보고서에서는 20몇억 수익이 났을 거라고 봤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정도면 주가 조작하고 징역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김건희 네. 씨 운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본인이 살면서 실력도 능력도 없이 남 속이고 이렇게까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예. 저는 다 했기 때문에 결국에 김건희는 엄청나게 큰 형량을 받고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제발. 보고 김건희가 싶지 않아. 바깥에 숨겨놓은 그 저수지에 들어있는 돈을 찾아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2개의 저수지가 있다. 거기에 돈이 얼마인데 해외로는 얼마 나와 있고 네. 국내에는 어떻게 돼 있으며 그리고 소위 말하는 코인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거 지금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 특별수사본부 만들어서 추적부터 해야 한다. 이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는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장난질 한 거 아니에요. 장난질이 아니죠. 범죄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범죄죠. 예. 그거 지금 돈 찾아내야 단수해야 된다라는 합니다. 말. 당연하지. 그거 찾는 것이 결국 사회 정의를 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이치 주가 조작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일당에게 20억 원이 든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40%까지 떼어주기로 한 약속을 결정적 증거로 봤습니다. 통정 매매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가 조작 거의 15년 만에 김건희 씨가 공범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김건희 씨는 2010년 블랙펄 인베스트에 20억 원이 든 증권 계좌를 맡기며 블랙펄의 40% 수익을 떼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바로 이 수익 배분 계약에 주목했습니다.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 상승 외에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20억 원은 주가 조작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확신 없이는 맡기기 어려운 큰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만큼 주가 조작이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 주식을 거래할 이유가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거기에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냐고 말하는 육성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2024년 중앙지검 무혐의 결정 뒤 재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결국 항소심 유죄의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음을 걱정했던 건 역시 유죄의 이유가 됐습니다. 통화를 할 거면 휴대폰으로 하는 것이 낫고 사무실 전화는 다 녹음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에 관해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짜고 치는 거래, 통정매매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김모 씨와 민모 씨가 말해준 시점에 10만 주를 매도한 다음 민모 씨, 김모 씨 등의 결정을 기다리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는 결국 김건희 씨를 권 전 회장과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주가 조작을 벌인 공범이라 못 박았습니다. 공소시효도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도 아니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봤던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